공민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영화 쌍화점 같은 데서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사랑을 나누셨다. 기록으로 본다면 쌍화점 약해요.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인데 그 우왕이 알고 보니까 신돈의 아들이더라. 공민왕 때문에 뭐 나라를 망쳤나? 공민왕 하면 어떻게 느끼실까? 약간 낯설다가 굳이 생각하다 나 봤어. 막 이래요. 조금 어르신들은 공민왕 하면 반응하고 오세요. 신돈, 요승 신돈 이러면서 아니야 신돈이 알고 보니까 착하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공민왕 하면 뭐 좀 역사 얘기하면 반원 자주정책, 그러니까 공민왕 훌륭한 왕인가 나쁜 왕인가 이게 혼란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면 되게 멋지게 나오고 어떤 영화를 보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고 하게 되는데, 시작은 조금 세지만 결론으로 가면 공민왕만큼 생각할 거리, 도전할 거리가 많은 왕도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기록으로 본다면 쌍화점은 약해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사랑을 나누셨다.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노국 대장공주의 죽음이 공민왕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단계로 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거는 너무 정확해요. 공민왕은 한 23년 정도 통치했던 국왕이거든요. 오래 통치했는데 초반의 통치에 비해서 후반이 완전히 망가져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건 아내의 죽음이에요. 몽골인 여성이지만 남편의 개혁 의지를 공감했고 그걸 동의해줬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감해줬던 여성이거든요. 그로 인한 멘탈이 너무너무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연회를 벌인다라든지 새롭게 절을 짓거나 이렇게 아내를 위한 기념 시설 같은 거 만들면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노역을 시킨다라든지. 근데 이제 기록들을 보면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와서. 그래서 전하 오늘 연애는 정말 특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막 하는 거예요. 또 여러 이제 기록에 보면 넌 이게 아름답냐? 난 하나도 예쁘지 않다. 뭐 이런 유의 발언들이 좀 나와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아는데,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이제 얘기하기 불편한 부분들. 그 당시에 이제 남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자제위라는 걸 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의 경호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어린 미소년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홍윤을 비롯해서 몇몇 호위무사들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공민왕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 배경 과정에는 동성애인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한편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되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데, 이 호위 무사들 중에서 어린 미소년 중에 굉장히 괜찮은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자기 후궁들과 동침을 강제로 시켜요. 왕실의 법도와 그 당시 윤리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깨고 자제위의 무사들과 후궁들을 강제로 동침을 시켜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이띠 한씨가 홍윤과 동침을 해서 회임을 하게 되니까 얘를 나서 내 후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홍윤을 죽이려다가 거꾸로 이제 암살을 당했다. 이런 게 이제 기록상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이 조심스러운 것은 그 전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삼국사기라는 게 고려시대에 쓰여지듯이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는 건 다 조선 전기 때 쓰여진 문서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려가 이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이렇게 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멸망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 멸망의 당위성 중에 제일 좋은 건 국왕의 타락.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의도적으로 조작된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학자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유학자들은 심하게 역사책을 쓸 적에 사실을 왜곡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이 유학자들이 되게 그들의 도덕적 관념에 의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쓰긴 하지만 이게 없는 얘기를 또 쓰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이야기는 조작됐다 날조됐다고 얘기하기엔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딜레마는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영화의 소재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인데 그 우왕이 알고 보니까 신돈의 아들이더라. 근데 또 반대편에서 근데 그건 조선시대 때 쓰여진 기록이니까 이 조선에서 공민왕을 욕하면서 왕조의 정당성을 깨려고 한 소리 아니냐. 기록상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정황상으론 신돈의 아들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렸을 때 모니노라고 불렀던 아이인데 공민왕은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게 불씨가 돼서 고려가 망하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왕실에서 후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가 안 생기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말년에 아껴 썼던 신하 신도원이죠. 신도원을 데려오는데 자기의 여종 반야를 바쳐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갖다 바쳤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후궁으로 들여와서 잘 살고 애를 낳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공민왕이 신도원의 집에 올 일이 있으면 며칠씩 묵어가면서 반야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진짜로 반야가 회임을 한 거예요. 실제로 반야가 여종이라고 하지만 신도원의 애첩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모니노라는 아이는 공민왕의 아이일까요? 신도원의 아이일까요? 확률이 높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공민왕 입장에선 정말 어렵게 얻은 후사다. 이거 무조건 내 후사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데려왔고 아이를 후사로 만들어버렸죠. 그게 우왕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조선왕조에서 우왕과 창왕은 왕우왕창이 아니라 신우신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차피 왕씨 집안에 되는 공민왕에게서 끊겼기 때문에 왕조 멸망의 단서가 되게 됩니다. 공민왕을 보고 있으면 그 잘못된 리더십 중에 하나 뭐냐면 신하들을 너무 믿어요. 공민왕은 지나쳐요. 측근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줘요. 아마 공민왕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더 나를 위해서 충성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면 왕의 자리를 노릴 수까지 있어요. 실제로 공민왕의 최측근들은 대부분 다 반역을 일으켜요. 조일신이라든지 김용 같은 사람들, 가장 아꼈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 간에, 측근들 간의 경쟁도 되게 심각해져요. 혹시 정세훈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개경대첩이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건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실제로 정세훈이라는 장군이 자녀 병력 한 20만 정도를 어떻게 다 끌어와서 개경에서 홍건적을 격퇴하고 나라를 지켜내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나 강감찬의 귀주대첩 버금가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세훈이라는 이름 석자 몰라요. 개경대첩 처음 들어봤죠? 왜 그런지 아세요? 대첩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민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본인은 피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공포상을 하라고 상을 내렸는데 그 명령서를 받아든 김용이라는 신하가 힘이 정세훈한테 쏠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명령서를 조작해서 사형 명령서로 둔갑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정세훈을 사형시켜버려요. 그래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상호 불신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개혁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이라는 것은 부단하게 노력하지만 개혁의 성과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공민왕처럼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조직에 그런 문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민왕을 기억해줘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진사대부들을 양성했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색이란 아주 당대의 유명한 성리학자입니다. 이색을 등용해서 성균관을 개수하고 성균관에 100여 명의 신진 유림들을 키워냈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양성됐던 인재 중에 끝까지 고려의 충조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정몽주. 그리고 결국 혁명이다. 개혁으로는 이 사회는 바뀔 수 없다. 조선의 창건자 정도전이 다 성균관에서 배출이 됐어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과 고려라는 낡은 트리거리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창조적 혁신가도 결국은 공민왕의 품속에서 자라났다는 거.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자기 의지를 관철시켜요. 뭘 관철시키냐? 반원 자주정책. 적어도 공민왕은 세계의 대세만큼은 정확히 읽어냈던 사람이에요. 원나라는 지는 달이고 뜨는 해는 명나라고 이 과정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23년 치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놓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민왕의 외교로 봐라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